바삭하고 아삭해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충치가 생길까도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안 먹었으면 좋겠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너무 좋아하고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압당뇨, 고지혈증, 특히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자, 보신 네. 대로 이제 중국에서 온 간식이죠. 탕후루. 이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지금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까지 선 네. 만큼요. 이슈의 중심에 선 음식입니다. 먼저 탕후루가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는 열풍같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는지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우선 탕후루는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대중적인 국민 간식인데요. 예. 뭐 이게 뜻은 설탕을 입힌 표주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표주박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중국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이게 12세기에 중국 남송의 3대 황제가 굉장히 아끼던 그 비가 있었는데 네. 네네. 그 비가 이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방호에 알아봤는데 어떤 의사가 이제 산사라고 하는 열매를 설탕에 절여가지고선 하루에 먹이면 꾸준히 먹이면 보름 안에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오. 알려줬대요. 그런데 실제로 했더니 병이 나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유명해지고 민간에 전파되면서 이제 대중적인 간식으로까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사라는 거는 작은 사과나 능금 모양의 그런 그 열매고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북부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새콤달콤한 그 사과랑 비슷한 맛이 있는 열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탕물에 처음 입혔던 게 이제 탕후루의 그 시작인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핫하다든가 네. 뭐 난리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 하도 그냥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먹어왔던 우리로 치면 뭐 길거리에서 그냥 떡볶이 사 먹듯이 그런 간식 같다. 그런 흔하게 먹는 간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음식 전문 기자로서 요리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탕후루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물을 예. 2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2대1. 예, 중불에 올려가지고 예.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졸여가지고 예. 한 15분에서 한 많게 30분 정도까지 졸입니다. 졸여요. 그래서 졸인 걸 다음에 그 꼬치에 꿰은 그 과일에다가 네. 이 설탕물을 뿌린 다음에 들러붙지 않게 유산지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굳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방금 얘기했지만 네. 설탕이 이 물이 1이잖아요. 네. 이게 과일 자체도 이제 당도가 네. 많은데 여기에 이제 굳이 설탕을 코팅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 뭐 이게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 더 달아지잖아요. 네. 그럼 더 맛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탕후루가 처음에 국내에서 유행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ASM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되게 유튜브에서 유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에 설탕을 코팅을 해주게 되면 네. 그 씹을 때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소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혀로 느끼는 미각에다가 네. 귀로 느끼는 그 청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더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탕후루가 세대별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청소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먹는 소리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너무 달다고 말하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하는데 달긴 답니다. 그래서 예. 탕후루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당도가 한 뭐 10g에서 뭐 많게는 뭐 한 25? 네. 그랑까지 한 꼬치에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나만 먹지 한 2개 정도 먹으면 50인데 네. 그러면 WHO에서 지정한 그 권고 기준 네. 하루 섭취 당류 총량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긴 많지만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커피 전문점에서 드시는 라떼 같은 거 예. 한 잔 드시면 거기 설탕이 한 20g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탕후루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료들, 뭐 스무디라든가 예. 네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평균이 65g이 들어있다. 그리고 많게는 107g까지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미 먹고 있는 상태에서 탕후루한테 이 죄를 묻는다는 거는 네. 좀 억울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 탕후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까 뭐 의료진의 이야기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만과 당뇨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저는 이미나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이 네. 굉장히 달아지고 굉장히 매워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거를 탕후루한테만 죄를 물어서 이것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고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 탕후루를 즐겨 먹다가 단맛에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더 단맛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한 맛을 갖다가 이제 예. 강조해서 더 진하게 먹다 보면은 예. 그거보다 약하게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서 만족을 못 느끼게 되니까 더 단맛을 찾게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후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달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해서 어떤 음식 하나만 먹지 않으면 네.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 뭐 제안을 해보면 뭐 탕후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꿀이라든가 조청을 좀 바꾸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이나 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네. 조청이나 꿀을 바르면 예. 네. 설탕처럼 이게 단단하게 굳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 그렇군요. 바삭바삭한 특유의 식감을 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이 설탕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제로 탕후루라고 그래가지고 대체 감료를 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달아진 건가요? 일단은 우리 인간의 뇌는 단 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단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도록 우리 인간이 진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과거에는 이 단맛이라는 거를 갖다가 단 음식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예.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팔리려면은 점점 음식이 달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식당이나 어떤 그런 판매하는 업체들이 쉽게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일종의 탕후루 열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계속 가게 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일시적인 현상 이런 거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음식들이 유행을 예. 해왔는데 네네. 그 유행하는 음식들이 결국은 끝났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